토요일 오후 1시 오전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빠져나오던 그 홀가분한 공기의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집으로 달려가는 길,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 들러 심프로 비디오 테이프를 고르던 그 시절.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빌려갔을까봐 조마조마하며 빈 케이스 뒤를 확인하던 그 두근거림. 주말이면 가족 오락관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온 가족이 TV 앞에 모이고 일요일 아침엔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기 위해 알람 없이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PC 통신을 하려면 전화선을 빼서 모뎀에 연결해야 했습니다. 삐찌직 하는 요란한 접속음이 울릴 때면 혹시나 전화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혹은 누군가 거실에서 전화를 들어 접속이 툭 끊길까봐 가슴을 졸였죠. 프로피 디스크에 숙제를 담아가고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에 늘어진 필름을 모나미 볼펜을 끼워 팽팽하게 감아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마치 조선시대 민담이라도 듣는 것처럼 눈이 동그래집니다. 도대체 그 불편한 걸 어떻게 참았어요? 라고 묻죠. 그러면 우리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편하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고 그 느림과 기다림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은 어땠습니까?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칠판에는 분필 먼지가 날렸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맞으면서 배우는 것이 당연했던 교실.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밤 10시까지 교실에 갇혀 꾸벅꾸벅 졸면서도 책상 앞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파도 학교에 가서 엎드려 있는 것이 미덕이었고 명문대만 가면 모든 인생이 핑크빛으로 풀릴 것이라는 어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10대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복을 입고 한참 꿈을 꿔야 할 무렵 거대한 폭풍이 가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늘 빳빳하고 거대해 보였던 아버지의 어깨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니가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뒷모습을 숨죽여 지켜봐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는 부모님 세대의 성공 공식이 우리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한 첫 번째 세대. 그것이 바로 1980년대생이 마주한 세상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대를 가리켜 말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에 어정쩡하게 낀 세대. 취업난과 무한 경쟁에 지쳐버린 88만 원 세대. 위로는 선배들 눈치 보고 아래로는 MZ세대 후배들 비위 맞추느라 피곤한 세대라고 말이죠. 늘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방전되어 있지? 내 삶의 주도권은 어디에 놓인 걸까? 하는 헛헛함이 밀려온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의 변화를 한복판에서 맨몸으로 통과해야 했던 그 결핍과 과도기의 시간들이 사실은 1980년대생의 뇌를 역사상 가장 유연하고 강력하게 진화시켰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스푼 심리학에서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1980년대생의 뇌가 얼마나 특별하게 단련되어 왔는지 그 숨겨진 세 가지 강점의 비밀을 한 숟갈 가득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지금껏 억울하게 낀 세대로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세상을 연결하는 가장 단단한 축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인지적 유연성, Cognitive Flexibility입니다. 1980년대생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뇌의 진화를 겪은 세대입니다. 삐삐에서 CT폰으로, PCS 폰에서 폴더폰으로, 그리고 마침내 스마트폰과 AI 시대로 불과 10여 년 남짓한 시간 동안 소통과 생존의 도구가 수없이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디지털 기기의 속도를 두려워했고 지금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의 알고리즘 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설명서도 없는 새로운 기계와 시스템이 등장할 때마다 스스로 부딪혀가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의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자라나 어느새 클라우드 시스템과 챗GPT로 업무를 처리하는 뇌. 심리학에서는 익숙한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규칙에 뇌의 회로를 맞추는 능력을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기계를 잘 다루는 것을 넘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번역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임원진의 아날로그식 지시와 수직적인 요구를 90년대생과 00년대생,
후배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언어로 통역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양쪽 세대의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사회적 바이링구얼 세대.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눈치가 빠르거나 비위를 잘 맞추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날로그의 따뜻함과 끈기, 그리고 디지털의 효율성과 합리성. 그 전혀 다른 두 세계의 문법을 뇌에 동시에 각인하며 살아남은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적응력입니다. 당신은 낀 세대가 아니라 자칫 끊어질 뻔한 두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하고도 거대한 다리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모호성, 인내력, tolerance of ambiguity이 만든 깊고 섬세한 공감 능력입니다. 지금은 카카오톡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내 말을 읽었는지 1초 만에 확인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이모티콘 하나로 모든 감정을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타인의 감정을 읽고 관계를 맺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디버디의 상태 메시지나 싸이월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기 부끄러운 마음이나 현재의 우울한 기분을 미니홈피의 BGM, 배경음악 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며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친구의 다이어리에 남겨진 마침표 하나, 띄어쓰기 하나에 담긴 의미를 밤새워 해석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가 메신저에 접속할 때까지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즉각적인 대답이 오지 않는 모호한 시간,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표정을 상상해야 하는 불확실한 시간. 심리학자들은 이 불확실성과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는 힘을 모호성 인내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0.3초 만에 검색되는 시대에 공감은 빠르고 화려하지만 휘발성이 강합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상대의 마음을 읽기 위해 행간의 의미를 살피고 기꺼이 긴 기다림을 감수했던 당신의 뇌는 타인의 감정을 아주 섬세하고 깊게 시뮬레이션하는 회로를 폭발적으로 발달시켰습니다. 팀원이 아무 말 없이 모니터만 보며 한숨을 내쉴 때, 친구의 통 말투가 평소와 미세하게 다를 때, 굳이 캐묻지 않고도 오늘 끝나고 소주나 한잔할까? 라며 먼저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텍스트 너머에 있는 사람의 진짜 온도를 읽어내는 이 묵직한 공감 능력은 세상 어떤 AI 기술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심리적 자산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무수한 좌절과 실패 속에서 단련된 단단한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입니다. 1980년대생의 20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IMF의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자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무렵이 되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인턴십.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스펙을 쌓고도 세상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수백 통씩 쓰며 불합격 통보를 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는 어른들의 말이 지독한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던 순간들. 하지만 당신은 그 절망의 벽 앞에서 영원히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계약직을 전전하고 끝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무한 경쟁의 피로. 사회 속에서도 당신은 기어코 살아남았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완벽하게 보호받으며 자란 요즘의 뇌는 작은 실패 앞에서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쉽게 꺾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청춘의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이미 거대한 사회적 좌절을 경험했고 누구의 따뜻한 위로나 도움 없이 스스로 그 진흙탕을 걸어 나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끔찍한 충격과 실패를 경험한 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을 외상 후 성장, 포스트 트로마틱 그로스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와 본 사람만이 가지는 아주 질기고 강한 심리적 근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가 닥치거나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터졌을 때, 남들이 당황해서 얼어붙어 있을 때 조용히 소매를 걷어붙이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 그 거대한 힘은 수없이 거절당하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섰던 그 눈물겨운 20배의 경험이 만들어낸 단단한 뿌리입니다. 그렇게 쉼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려온 당신이 어느새 40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나 목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나도 모르게 긴장하는 나이. 명절이면 부모님의 늘어난 흰머리와 구분 등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쑥쑥 크는 아이들의 학원비를 보며 남몰래 통장 잔고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나이. 회사에서는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하는 꼰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후배들의 눈치를 보고 집에서는 내가 어릴 적 받았던 강압적인 상처를 내 아이에게는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참고 또 참으며 다정한 부모가 되기 위해 매일 밤 육아 서적을 뒤적이는 사람. 이 사회의 모든 스트레스와 하중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거대한 심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당신은 가끔, 아주 가끔은 차 안이나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소리 없이 엉엉 울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며 참 억척스럽게도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1980년대생들에게 가장 눈물 버튼이 되어버린 말이 있습니다. 거창한 명언도 화려한 위로도 아닙니다. 그저 짧은 세 글자, 애썼어.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눈물이 핑 도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평생 너무나 당연하게 책임을 져왔고 혼자서 잘 버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기에 온전히 나만을 향한 칭찬과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푼 심리학이 당신의 그 텅 비고 지친 마음을 한 숟갈 따뜻하게 떠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그냥 꾸역꾸역 버틴 것이 아닙니다. 아날로그의 낭만과 디지털의 혁신 사이에서 세상이 뒤집히는 것을 견뎌내며 유연함을 길렀고 느린 기다림 속에서 텍스트 너머의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깊이를 얻었으며 지독한 취업난과 경제 위기의 찬바람 속에서 절대 꺾이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뿌리내렸습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은 돈을 주고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요약 영상으로 익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시절, 그 결핍과 치열함의 시간을 온몸으로 뚫고 나온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1980년대생 여러분, 당신은 이리저리 치이는 불쌍한 낀 세대가 아닙니다.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변화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가장 넓은 그릇을 가진 이 시대의 중심입니다. 거친 파도를 맨몸으로 맞으면서도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고 있는 진짜 어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당신만의 잊지 못할 기억이 있으신가요? 모뎀 접속음 소리에 가슴 졸이던 밤, 싸이월드 부금에 풋풋한 마음을 담았던 날, 혹은 끝없는 불합격 통보 속에서도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이력서를 고쳐 쓰던 그 서늘했던 밤의 기억. 그 어떤 사소하고 낡은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댓글에 방심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묵묵히 걸어온 그 치열한 발자취가 지금도 비슷한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동년배들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지친 하루에 따뜻한 위로 한 숟갈. 지금까지 스푼 심리학이었습니다.